뭐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1번 페이지입니다. 일기 신도시 관련된 뉴스인데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재건축 재개발 촉구 행동에 나서서 특별법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분당 재건축연합회는 26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일산도 8개 단지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런 뉴스고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분당에 용적률 500%의 4종 일반 주거 그거죠. 이거 이름이 생각이 제대로 안 나네요. 네, 하여튼 이거 3종까지 있는 건데 4종 신설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전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었죠. 네, 그죠? 지금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나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예. 이거 나중에 좀 이 부분 잘라서 올려주세요. 제가 틀렸네요. 두 후보가 모두 이제 다 공약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둘 다 공약이었으면 괜찮아요. 나 이거 너무 이게 대선 지났는데도 민감한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 갑자기. 저도 말할 때 조심스러워져요. 네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일산이랑 분당 뭐 일기 신도시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네네. 사실 갭으로 보면은 일산이 더 싸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메리트일 수 있어요. 예? 어떤 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메리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갭이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네. 그냥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네. 올라가는 거 그래 분당 좋아. 분당은 네. 분당이 더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네. 갭으로 보자. 그러면 네네네. 그건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네네네. 저희는 투자 관점 얘기하니까 실거주는 네네네. 실거주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네네. 한다 그러면 네. 내가 이제 그 갭이 붙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진입에 있어서 더 여유로울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일산이 지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돈에서 네. 조금 자유롭다면 네. 당연히 분당이죠. 돈에서 자유롭게 시작하면 솔직히 압구정 현대 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돈에 예. 돈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다면 네네네. 그러니까, 분당이 낫겠죠. 근데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일산으로 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대체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같이 이제 주택을 여러 채를 보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죠? 하나를 꼭 사야 되는데 둘 다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네. 이제 분당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일기 신도시가 분당이랑 일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분당이랑 일산만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분당이랑 일산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꼭 매수를 하나 하셔야겠다고 하면 네. 기준점을 잡고 이제 하는 게 좋은지, 그죠? 그런 거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 되게 궁금하네요. 왜 분당과 일산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지 한번 이야기를 차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번 페이지 열면 되나요? 조이님. 2번 페이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분일평산중. 네. 그쵸. 일단 지금 일기 신도시 얘기가 투자자들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잠시만요. 네. PD님, 이거 좀 마실 거 좀 더 넣어주세요. 아까 목이 타가지고 제가 원샷 때리는 바람에. 네. PD님 저도 주세요. 네.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이 일기 신도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네. 정비사업 규제 완화 얘기도 있고 이제 일기 신도시 규제 완화 이야기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나 대구의 경우가 그렇거든요. 잠시만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방금 끊겼어서. 끊겼어요? 네네. 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 정비사업 진행이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네네. 진행이 어려워요. 네. 특히나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진행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게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장표에 적어놨듯이 네네. 1번 안전진단 기준 때문에 그렇고요. 네. 두 번째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도 그렇고요. 네. 세 번째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안전진단 기준 완화 같은 경우에 어떤 거냐면
그 재건축을 하는 이유가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안전상의 이유도 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는 부자재 같은 경우에 보통 수명이 한 20, 30년 정도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기 신도시 같은 데 가면은 녹물 많이 나오죠. 아, 그죠, 그죠. 그게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이제 수도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녹슬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안전진단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아파트가 이제 안정성에 얼마나 위험이 있어서 네네. 이걸 재건축을 추진을 해야 되냐라고 해서 이걸 그 항목별로 등급을 매겨요. 아, 그래서 이걸 최소 D등급을 맞아야지 조건부 승인이 나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구조안전 비중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높아졌어요. 네, 참고로 그래서 이게 높아진 상태에서 안전진단에 탈락했던 단지들이 어떤 데가 있냐면 네. 목동에 이제 9단지나 11단지가 떨어졌고요. 네. 이제 고덕주공 9단지도 떨어졌고요. 아, 이제 광장도 떨어지고 이제 상계동에서도 넣었는데 상계동에서 네. 가장 이제 오래된 아파트가 넣었는데 네. 이제 또 탈락을 했어요. 구조 안정성 때문에 그게 통과가 안 돼가지고. 네, 그 안전진단 기준이 네. 기준을 통과를 못해서 점수 통과를 못해서. 네네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게 통과되고 나서 이게 이 기준이 높아지고 나서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가 몇 군데 없습니다. 아, 근데 이거를 아무래도 이제 조금 당선인이 완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네. 조금 재건축이 좋아지는 거고. 네네. 두 번째로가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죠? 네, 요게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이라는 건 정비 사업이잖아요. 네, 그쵸.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이득이 나야 되는데 네. 이 재건축 기간 중에 생긴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조금 많이 물르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에 세금을 많이 걷어가면 네. 진행이 조금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과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 네.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가격 상한을 정해서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데가 있었죠. 반포의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주변 시세가 25억인데 이제 분양을 10억에 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로또 분양이 된 로또 거죠. 청약 이런 예, 얘기가 나왔죠. 로또 예, 청약. 그리고 동탄2 같은 경우에 뭐 디에테르 퍼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억에 분양을 했는데 주변 시세가 12억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러면서 조금 아무래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판매 관점에서 봤을 때 판매 가격을 제한을 하면 네.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줄죠. 네, 그러면 사업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러다 네네. 보니까는 정비 사업이 진행이 안 됐거든요. 아, 네,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당선인이 대통령 신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완화를 하겠다라고 네네네. 하니까는 지금 목동도 그렇고 상계동도 그렇고 지금 더불어서 분당도 이렇게 많이 이제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 와중에 플러스로 이제 일기 신도시 규제 완화가 되면서 네. 이때 이제 그 정책집에 보면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써 있거든요. 네. 여기 여기서- 일기신도 네. 특별법. 네. 네. 일반적으로 재건축의 연한이 30년으로 봅니다. 네. 예,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일기 신도시들이 30년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 언젠가는 이거를 다시 재정비를 해야 돼요. 네네. 그죠? 일기 신도시는 어쨌든지 간에 방향성은 어느 정도 사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대부분은 이제 재건축이 안 됐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런 이제 정책이 나온 거죠. 아하. 그래서 주로 된 게 이제 용도 변경을 하겠다, 종상향을 시켜주겠다 네, 그쵸. 이런 것들과 이거를 한꺼번에 하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순환 재개발을 하겠다. 네. 순환 재개발이 아니라 순환 개발을 하겠다. 순환 개발이죠. 예. 네,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네. 한 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서울의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은 일기 신도시들이 그러면은 우리도 좋아지는 건가? 라고 하면서 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던 곳들도 이제 선회하려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다시 재건축으로. 재건축으로 가자. 네, 다시 재건축으로 가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이 너무 길었네요. 네, 그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이렇게 용적률을 풀어주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네네네. 속도가 빨리 날 수가 있겠나 봐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용적률이 문제가 되기도 한데 네. 사실 이 용적률을 풀어줄 거냐 마냐는 사실은 뒤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죠? 그죠. 네, 이걸 실제로 풀어줄까는 확실하게 뭐 공약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 다 지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 네.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죠? 네. 네. 근데 그럴 확률이 조금 있다는 거고 사실 좀 길게 봤을 때 이런 겁니다. 이 일기 신도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네. 이게 이 신도시가 이제 다 개발이 되면서 꽃을 피우는 시기 있죠. 네.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다음 장일 확률이 높아요. 아, 그죠? 진짜로 그렇죠, 이제 그렇죠. 우리가 예. 네, 가시적으로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아, 일기 그렇죠. 신도시가 병원이구나 예, 예, 라는 게 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는 아마 다음 장일 확률이 높을 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재건축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차피 근데- 다음 장에는 저기 신사임당 채널이 없을 거예요. 아, 네, 그래요. 그럼 다음 장에 유튜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유튜브가 없을 수도 있죠. 예, 네. 다른 게 생겼을 수도 있죠. 네, 네, 네. 예,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분당과 일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 이유를 조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요. 3번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보여주세요. 요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이 분일평산중, 그죠? 아, 그러네요. 분일평산중. 예, 네. 분일평산중 보시면 밑에 적혀 있는 게 지금 용적률입니다. 아, 용적률을 보시면 분당이 네. 84%, 일산이 169%, 네. 그리고 평촌이 204%, 나머지 다 200% 삼봉이- 넘어가네. 그렇죠. 나머지가 다 200%가 넘어가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평촌 3분 중동 같은 경우에 네. 용적률이 물론 재건축을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용적률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대지 지분도 봐야 되고 가격도 봐야 되지만 일단은 용적률 자체에서 봤을 때 분당과 일산이 조금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일산이 넘사네. 용적률은.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분당과 일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네. 분당과 일산이 낮은 이유도 있어요. 아, 왜 났나요? 이유는 뭐냐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공항 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 공부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고도 제한이 일부 있어요. 아,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에는 네. 고양시 자체적으로 이 원래 2종 일반구역이랑 3종 일반구역이 법에서 정해놓은 거는 2종 일반이면 용적률이 250%까지 맞아요. 그리고 3종 일반이면 300%까지인데 네. 시별로 이제 조정할 수가 조례로. 있습니다. 아, 네, 조례로 조정할 수가 네네. 있는데 고양시가 굉장히 짜요. 아, 그렇게 돼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뭐 네. 부천이나 뭐 수원이나 군포나 이런 데는 3종 일반 같은 경우에 280%까지 지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네. 네, 근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250%까지가 마진입니다. 아.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일산에 조금 그 용적률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용적률 자체가 분당이랑 일산이 조금 낮다 보니까는 네네. 지금 분당과 일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이제 분당이나 일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일기 신도시 네. 특별법으로 풀어준다고 해도, 네네. 시에서 이제 그거를 풀지 않으면, 용적률을 그렇죠. 제한을 풀지 않으면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의미가 없죠. 예, 시장님이 해주지 네. 않으면. 네, 그래서 이게 네. 조금 더 여러분 조금 더 제가 말하기가 너무 곤란한데 말하셔도 조금 돼요. 더 예. 조금 더 길게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 그죠? 네, 그렇죠. 시장도 있고 이제 그 네. 관할 지역의 국회의원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죠? 네,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뤄야지 아무래도 용적률도 상향이 될 수가 있고, 뭐 재건축 네네. 그러면 조금 조건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요? 앞으로 용적률 완화가 될 거니까 네. 일산이나 분당에 주목을 하자보다는 네. 지금 상황에서도 재건축이 가능한데 네. 용적률 완화가 나오면 오히려 좋아. 아, 이미 오히려 다른 게 다 좋아져 풀려 있고, 이게 용적률 완화 그렇죠. 자체만으로 바로 수해 볼 수 있는 지역. 그렇죠. 아. 안 나오더라도 안 나오면 더 나오더라도 땡큐. 그렇죠. 안 네. 나와도 갈 수 있는데 나오면 오히려 좋아. 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그거 알겠습니다. 좋겠죠. 그죠? 네. 그리고 용적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일단 평촌이나 삼본이나 중동 같은 경우에 네. 용적률 완화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답이 없죠. 사실상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재건축이 좀 어려운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왜냐면 분당도 지금 184라 돼 있는데, 분당도 용적률 다 챙겨 먹어서 사실상 재건축 답이 없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네, 나왔었죠. 더 얘기가 네.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풀리지 않으면 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밑에다가 이제 각 일기 신도시에 네. 그 공동주택 호수를 적어놨거든요. 네네. 요거를 다 합치면 29만 호예요. 네. 약 한 30만 호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이제 두 후보가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250만 호. 네. 250만 호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잡히죠. 일기 신도시 다 합치면 30만 호니까, 네, 37, 21, 38에 24잖아요. 그렇죠. 8배, 9배 되는 거, 진짜. 그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만만치 않네. 이제 당선인은 지금 여기서 네. 일기 신도시를 이제 새롭게 개발을 해서 플러스 10만 호가 목표거든요. 네네. 일기 신도시에서.
아, 네, 40만 그렇게 호를 개념-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렇죠. 플러스 네. 10만 호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네. 그렇게 개념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그렇게 따져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야, 현대산업개발도 뭐, 면허 정지 당하고, 그 다음에 뭐, 진짜 지금 그렇게 나왔잖아요. 뭐, 국토부에서 네네. 얘네 이제 등록 취소해야 된다, 이런 거 뉴스 기사도 나오고, 보면은, 이제 뭐, 뭐죠, 산업재해법인가? 뭐 그런 거 되고, 네네네. 뭐 네. 원가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것들의 좀, 속도감 네. 있게 진행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아무래도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묶여 있던 것도 많고 네. 묶여지고 있는 것도 많고 어, 그리고 뭐 전쟁도 나고 하다 보니까는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시멘트가 모자란 곳들도 많고 네. 그래서 지금 뭐 많이들 공사비 증액하는 공사장들이 굉장히 많죠. 네, 네.